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건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따로 악수는 안 하고 있었어요. 손도 많이 잡아보고 이렇게 못 맞추고 오선도선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계속 테러 경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정황이나 첩보 모든 그런 동향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약 3kg의 방검복을 착용하고 있고요. 또 30명의 전담 경찰 경호팀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의 수호대, 이른바 명가드 공개 모집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2,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땐 결국엔 정말 남은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의 남은 리스크는 안전 리스크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일단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였는데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끊임없는 십자포와 압박으로 재판을 연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걷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게 지금 민주당이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14일 날 청문회도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 중지를 하는 이런 형사소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대법원 지금 현재 구성원, 대법관 구성을 지금 기존의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또 판검사가 아닌 사람들도 또 대법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뭐 개정이라든지 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는 이런 어떤 개정안, 즉 위헌 어떤 소지가 농후한 입법을 마구마구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본격 대선 국면에서 결국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 불일렵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그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이죠.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미국을 찾아 백악관 핵심 인사를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더 강화시켜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미일 간의 그 협력 관계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거기 뭐라고? 뭐 거기 까딱까딱거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한미일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온 것 같은데요. 김현종 전 차장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백악관 측에 전달하러 간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안보와 관련돼서는 그 서로 간의 비판이 국경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거지요. 최근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지금 한덕수 전 지금 예비 후보죠. 전 총리가 선거판에 나오니까 협상과 관련돼서 마치 미국과 거래를 지금 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자신이 그것으로서 어떤 그 성과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김현종 그 전 안보실장이 백악관 인사들과 만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똑같이 비난하는 건 양쪽 다 사실 비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보는 어쨌든 야당은 야당대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예. 여당은 여당대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판에서 서로를 어떤 비난하는 의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김현종 지금 전 실장이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득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 행보 중인 이재명 후보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고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예, 이재명 후보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26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법관 대표회의 말씀드린 것처럼 26일에 열립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도 좀 뭐 보류를 했지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좀 거취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부는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압박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체육부 사법부가 총구를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법부가 유리한 판결을 할 때만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것은 그럼 사법부를 압박하고 협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법부를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지만 균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상 초유의 조희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핵 그리고 고발을 해서 이미 공수처에 그 수사 배당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정해진 재판 기일을 파기환송심을 비롯해서 대장동 이런 것을 막 연기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법부가 이게 굴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네, 최 교수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치주의가 사법부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법치주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오류가 없어요? 아니 물론 재판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사법부가 오류가 없다는 게 사법부가 신입니까? 아니 재판부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탄핵 추진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요? 그럼 법에 있는 거 하지 말아요? 법에 있잖아요. 법치주의는 법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 사법부가 대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 내린 걸 보면 누가 봐도 그건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다 따랐으면 이런 논란 없어요. 유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예. 내규에 있는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2박 3일 동안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입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잘못한 거 견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고요. 예,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침없는 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과반 대통령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